한우가 수익을 내려면 플러스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돼 품질 고급화만이 살 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 조직이 경북의 대학들에 조직원을 입학시켜 총학생회를 장악한 뒤 억대의 공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경산업의 현주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구 국제안경전이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중심지 대구에서 개막됐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뒤에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도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북부 내륙은 아침에 그리고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상태입니다. 또 어제는 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다소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우를 키워서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플러스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많이 오른 탓이기도 하지만 이 한우의 고급화가 살 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에서 한우를 사육 중인 강정모 씨는 32개월 이상 장기 비육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올라 생산비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등급을 잘 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게는 70에서 8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더 가니까 그 차고로 봐서는 한 40만 원 정도가 더 이익이 날 수가 있다고.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분석 결과 한우를 키워서 수익을 내려면 플러스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을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별 평균 가격은 최고 등급인 2 플러스 1등급 716만 4천 원에서 최하 등급인 3등급 380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한우 한 마리당 평균 생산비 603만 원을 기준으로 등급별 가격을 따져보면 2 플러스 1등급과 플러스 1등급만 순이익을 내고 나머지 등급은 9만 원에서 무려 200만 원 넘게 적자가 발생합니다. 플러스 1등급 이상의 고급육은 전체 도축 물량의 29.5%에 불과합니다. 70%가 넘는 나머지 대부분의 한우는 키워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한우를 육량과 육질을 얼마나 더 키울 것이냐 하는 쪽에 맞춰서 앞으로 농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맞춰서 소를 사육해야 농가 소득이 오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수입산의 공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우의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의 한 폭력 조직이 대학 두 곳에 조직원들을 입학시켜서 총학생회를 장악한 뒤에 억대의 공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대학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한 2년제 대학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폭력조 직원 31살 최모 씨는 이 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지난 2010년부터 억대의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회 간부 명의의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장학금을 입금시켰다 곧바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다른 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는 전과 때문에 학생회장에 나서지 못한 다른 폭력배 30살 이모 씨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며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대학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며 예산 지출 서류를 조작해 학교 지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다른 조직원과 유흥비로 쓰거나 벌금을 내고 차를 사는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상습 갈취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뒤 이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이 씨 등 폭력 조직원 8명을 구속하는 한편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다른 대학 학생회에도 진출한 정황을 잡고 경북 지역 상당수 대학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한전이 청도 일대 건설 중인 송전탑을 대가로 마을에 지원한 마을발전기금이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지역 토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한전의 지원금으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고 청도 군 주민들의 요구대로 송전탑 21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지중화를 모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중심지는 대구입니다. 이 안경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제12회 대구국제안경전이 어제 막이 올랐는데요. 보도 이태우 기자입니다. 안경은 가벼워 착용감이 좋고 잘 흘러내리지 않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보통 안경테 무게는 30g 정도, 선글라스는 40g 정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구 안경업계가 10g이 채 안 되는 안경을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속테이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플렉시블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속테이면서 굉장히 가벼운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고 가볍고 디자인이 아주 심플해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구국제안경전에는 국내외 210개사에서 620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바이어에게 한국 안경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안경테 수출은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3위, 지난해 1억 5천만 달러치를 수출했습니다. 2015년까지 이태리를 넘어보자고 지금 일치 단계에서 제조업체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최대 안경 체인업체를 비롯해 구매력이 큰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해 어느 해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안경은 거의 모두가 대구에서 만든 것입니다. 대구 안경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안경전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경상북도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검진 사업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 사업도 실시합니다. 만 74세 이상 노인들을 치매 위험군으로 선정해 각 시군 보건소에서 1차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가 의심되면 협약병원에서 2단계 진단검사와 3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합니다. 대구 서구청 공무원들이 매달 급여 가운데 10,000원 미만의 금액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소속 공무원 640여 명 가운데 30%가 넘는 203명의 직원들이 끝전 기부를 희망해 앞으로 매달 100만 원가량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탁금은 앞으로 서구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과 보일러 교체, 쪽방 거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한 독거 노인이 작지만 아늑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온라인 봉사단체 적극적인 홍보가 회원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결됐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원래 74살인 차삼용 할아버지. 가족이 없고 몸이 불편한 데다 경제력도 없어 그동안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록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들었지만 아늑한 새 보금자리가 생겨 흐뭇하기만 합니다. 화장실도 있고 수도도 있고 내 딴에는 기분이 좋아지신다. 새 보금자리는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 할아버지의 생활 모습이 온라인 봉사단체인 경주 사랑나눔운동본부의 SNS 밴드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회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밴드를 통해서 전북의 어려운 이웃을 우리 다양한 시민들이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나눔 문화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건축사 사무소는 무료로 설계를 해주었으며 건설 장비 업체는 굴삭기를 지원했고 철강업체와 독지가가 공사비를 기부하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난방과 상하수도 시설 설치를 지원했고 지적공사는 건축 부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민간이 이제 자발적인 이 기부 문화를 잘, 이 행정도 민간 협력 체제를 잘 유지를 해가지고.
건축 과정은 SNS를 통해서 알려져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수시 모집 복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전체 모집 인원의 60%를 수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했지만 올해는 66.3%로 수시 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AAT 전형을 통해서 지난해보다 242명을 더 뽑고 교과 전형을 통해서 87명, KNU 인재 전형으로 20명을 더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4개 가운데 2개 전형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수 지원을 확대했고 최저 수학 능력 기준을 수능 4개 영역 가운데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기준 등급 이내가 되도록 강화했습니다. 동양대학교 철도토목학과 김성원 교수가 공동 저술한 증발산 책자의 인용 횟수가 3,000회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출판사인 인텍이 출간한 이 책은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농업수문학과와 기상학 그리고 수자원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2011년 출판됐습니다. 김 교수가 공동 집필한 분야는 제5장 비선형 증발산 양의 모형화 부문으로 우리나라 기상관측소를 중심으로 증발산 양의 산정 방법과 그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갈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구의 한 아울렛 매장에서 생후 13개월 된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른들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서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손이 끼는 사고, 그리고 황색 안전판에 발을 너무 벌어지면서 발에 끼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운동화 끈이나 스카프, 치맛자락이 무빙워크 바닥 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다치기도 합니다. 여름에 자주 신는 고무 재질의 신발은 작은 틈에도 잘 끼어 해마다 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착용하고 있는 의류의 끈 부분이 틈 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어린이가 줍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호자가 어린이의 손을 잡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났을 땐 보호자가 침착하게 잘 대응해야 절단된 부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그것을 깨끗한 타올이나 또는 가재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싸서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얼음물에 띄워서 오면 좋습니다. 안전교육 전문가들은 어린이 스스로가 주의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 예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영덕군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동해바다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별다른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지진 피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곶감의 해외 수출이 활발합니다. 지난달 발족한 상주시 국제통상팀이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집중 마케팅을 편 결과 지금까지 외갓집 곶감 3만 달러, 상주 명품 곶감 2만 5천 달러 등 5개 브랜드의 상주 곶감이 미국 등지로 7만 달러치가 수출됐습니다. 상주시는 올해 농산품 수출 목표 3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아 전용 체험관인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체험 대잔치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에 살고 있는 만 3살 이상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240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양한 직업 체험을 비롯해 마술과 인형극 공연 관람, 전통놀이, 친환경 자전거 타기 등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내일까지 전화나 팩스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일반 가정은 오늘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오페라 교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어린이 오페라 교실은 다음 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오페라 발성법과 호흡법, 오페라 불러보기 등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오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조직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선착순으로 55명만 모집합니다. 날씨 변덕이 참 심합니다. 어제는 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다소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2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집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오면서 대구의 한낮 기온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옅은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오르겠고 봉화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